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용기편. 요새 휴가철이라고 잔뜩 신나가지고 뭐 여행도 하고 있잖아요. 여행 갈 때 뭐해? 제품 샘플 같은 거 챙겨가거나 아니면 샘플이 없으면 다이소에서 용기를 찾아가지고 용기에 담아가지고 100ml 이내로 기내 반입 가능하게 챙겨가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핵심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다이소 용기에 제발 소분 좀 하지 마라. 아니 그냥 또 다른 용기에다가 화장품 좀 소분 좀 그만해라.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기를 좀 싼 걸 쓰고 내용물만 좀 신경을 써라. 아니 여러분, 용기까지가 화장품이에요. 용기까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용기 가지고 망가지는 화장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요즘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브랜드에 대한 또 몰아가기가 될까봐 또 걱정이 되어서 덜어왔는데요. 이 제품 보이시죠? 원래 정상적인 제품색이 이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보여요? 여기 안에 둥둥 떠다니는 거? 이렇게 노랗던 애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었는데 산화가 되거나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용기 있죠? 용기에서 다른 물질이 용출되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 문제 때문에 단종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저렇게 실제로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도 용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용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다이소 용기에다가 아니면 올리브 용기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플라스틱 같은 거 뜨거운 물 닿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더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온다더라, 이런 말들 많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화장품은 화학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무 플라스틱에 넣는다?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가끔씩 틴트 있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가끔 쓰다 보면 여기 점점 물들고 막 이 제품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제품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야? 나 제발 나 좀 살려줘. 어쨌든 보이시죠? 뚜껑 같은 게 점점 깨지고 부서지고 이러잖아요. 내가 뭐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화장품 간수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화장품의 이런 플라스틱의 내화학성, 그러니까 이런 화학물질들로부터 잘 견디는 능력이 낮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얘가 깨지는 거예요. 아 물론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피부에 닿는다고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 피부에 닿는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지금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한다고? 우리가 바르고 심지어 어쩌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화장품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제가 다이소에서 공병들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붓펜 진공 용기 이런 거 있죠. 큐티클 오일을 소분하거나 파운데이션을 소분할 때 넣으래. 특히나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잘 부수고 녹이는 게 뭔지 아세요? 계면활성제랑 오일이랑 알코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플라스틱에 영향을 많이 줘. 그리고 뭐 산화제면 환원제면 이런 것들이 진짜 용기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넣으라고?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은 거 보면 용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유리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체가 뭔지도 모를 플라스틱에 넣어놓는다고? 뒤에 보면요, 보이세요? 그냥 플라스틱 제라고 적혀 있는 거? 가끔씩 다이소 제품들 중에 양심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용기 재질이 뭐고 캡 재질이 뭐고 그냥 재질이 뭔지 하나하나 표기해 주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얘네들도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정체도 뭔지 모를 플라스틱에다가 그런 파운데이션이나 큐티클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소분해서 넣고 다닌다고? 그리고 그걸 얼굴에 발라? 그래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그런 제품을 넣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소비자 책임 아닌가요? 이러겠지. 솔직히 용기 만드는 회사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화장품 제조사에서 용기 상용성 테스트는 무조건 하거든. 그러니까 용기 회사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 근데 이거를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거나 넣어서 쓰라고 이렇게 놔둔다고? 진짜 양심 무엇? 그리고 가장 쓰지 말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선크림 용기. 키링 선크림 용기가 나왔더라고요. 자외선에 강한 5겹 레이어 구조래. 자외선에 강하다고 했으니 자외선 차단 코팅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칭찬해 줄게. 만약에 정말 코팅이 들어갔으면. 보통 이런 선크림도 5겹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층에 PE, 접착제, EVOH, 접착제, PE 이런 식으로 5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다는 것 뿐이지 완전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크림들 보면 아예 유리 공병에 담긴 것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나오니까. 이런 5겹 레이어를 해도 아예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효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만 얘가 유효하다, 그동안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상용성 테스트를 했어? 얘랑 안 맞는 선크림이 어쩌려고. 대표적으로 아이오펜에서 나오는 선세럼인가? 그게 아예 유리용기에 나오거든요. 그걸 여기에 담으면 이게 통과가 될까? 그리고 이런 키링으로 하면 계속 달고 다닐 거 아니야. 얘네는 계속 자외선 노출될 텐데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자외선에 삭지 않겠어요? 그리고 얘는 5겹이라고 쳐. 5겹이 그럼 이 캡은 어쩔 거야? 이 캡이 5겹이야? 이 캡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이랑 이 캡에 닿는 이 선크림 어쩔 거야? 선크림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만들기가 정말 그지 같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극성 에스터 오일, 다이부틸 아디페이트라든지 아니면 C1225 알킬 벤조에이트라든지 정말 플라스틱에 대한 공격성이 아주 강한 그런 극성 에스터 오일들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친구란 말이에요. 용기에 대한 적합성도 따져야 되지, 얘네들이 잘 분리가 되지 않도록도 해야 되지. 진짜 만들 때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냥 여기다 소분해서 달고 다니라고? 진짜 제정신이야?
아, 그러면 플라스틱에 대한 공격성이 너무 높은 애들은 유리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유리에 넣으면 되겠네. 아니요. 이 제품 있죠? 이게 원래 유리 용기에 담겨 있었는데 이 스포이드 끝에 있죠? 이 엘라스토머, 이 고무 같은 거 여기에서 나온 게 이렇게 시커멓게 나왔다니까요? 심지어 이것도 위쪽이 검정색 고무가 아니라 하얀색 고무였어. 하얀색 고무였는데 이 하얀색 고무에서 이런 검정색 물질들이 잔뜩 용출됐다고. 여기에서 여기로 어떻게 바뀌냐면 눕혀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냥 세워놓아도 여기서 휘발성 용매 있죠? 아이소도데케인이라든지 뭐 그런 휘발성 탄화수소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휘발되면서 얘를 공격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냥 가만히 놔도 용출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스포이드가 아니라 펌프를 쓰면 되겠구나. 제정신이에요?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 펌프 구조 안에 뭐 스프링도 있지, 그 안에 있는 각종 그 부품들 따지면 부품 개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펌프 구조 안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들어갔는데 그 모든 펌프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립이 되었을 때만 그걸 쓸 수 있는 거야. 그나마 만약에 내가 소분을 좀 정하고 싶다, 난 꼭 하고야 말겠다 한다면 선크림 같은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토너라든지 에센스라든지 아니면 그 용기 뒷면에 플라스틱 재질이 PE네, PP네 뭔지 확인되면 그 용기로 해요. 똑같은 재질을 사용한 용기에만 소분을 해. PE에도 등급이 있고 PP도 등급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난 정말 소분을 안 하면 못 죽겠다, 그나마 그 방법이 그나마 안전하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다이소 제품만 까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새 이거 유행하죠? 올리브영 이 스틱 스파츌라 용기, 여기에 파운데이션을 담아가지고 여기다 바르고 다니래. 얘는 다행이야. 얘는 정말 다행히 뒤에다가 이렇게 재질을 적어놨어. 캡은 ABS, 용기랑 대는 PETG, 그리고 브러쉬는 나일론, 패킹은 P1에. ABS 있죠? 이 캡. 이 ABS가 그렇게 내화학성이 구린 애야. 이런 파운데이션 담으라고 했는데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선크림을 닿으면 순식간에 사가서 부서지는 게 ABS야. 이거 쓰시다가 분명히 여기 이상하다, 난 떨어뜨린 적이 없는데 왜 캡이 부서지지? 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유리병에 담겨있는 파운데이션 여기 넣고 다니라고? 나는 건강 같은 거 상관없고 그냥 발랐을 때의 사용감만 중요해. 난 발랐을 때 예쁘면 됐어. 나 이거 편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더라도요. 만약 유리에서 이런 플라스틱으로 그런 파운데이션을 옮겨 넣죠? 그러면 제형이 깨져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부드럽고 실키했던 그런 제형이 아니라 제형이 분리가 돼서 와장창이 난다니까?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유리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빨리 저 플라스틱을 괜찮은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유리로 바꾸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리는 여러분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랑 친한 애야. 그런데 파데라든지 아니면 크림 같은 것들은 유상이랑 수상이랑, 그러니까 물이랑 기름 같은 걸 잔뜩 섞어 놓은 애잖아. 이 만약에 유리라고 쳐? 그럼 바깥쪽에 물이랑 친한 애들이 잔뜩 모일 거예요. 그러면 제형이 또 깨진다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파운데이션의 제형이 아니라 다 뭉치고 갈라지고 아니면 제형이 다 떠버려서 방부도 안 잡히고, 제형이 깨지면 방부가 깨져요. 아무리 자극이 있어도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균의 감염이라든지 세균의 번식이 가장 위험하니까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제형이 깨지면 방부가 깨진다니까요. 이 선크림 용기 여기 바깥층이 LDP이고 가운데가 EVOH고 이런 것들을 겹쳐서 교체 놓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P나 PP 재질이 그나마 안정적이긴 한데 저런 휘발성, 저분자 향료라든지 그런 물질들은 엄청 취약하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향이 아주 좋은 바디워시 있죠. 그거를 저런 용기에다 소분해가지고 들고 와보세요. 그러면 향이 싹 다 죽을 거야. 바디워시 같은 거 있죠. 계면활성제 같은 거는 그런 실링, 말랑말랑한 그런 고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삭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화장품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화학의 정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섞다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책임을 누가 질 거야? 만약에 그냥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만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막 섞다가 문제가 생겼어. 누가 책임을 질 거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에센스나 토너 뭐 이런 것들 있죠. 오일도 많지 않고 향료도 많지 않고 계면활성제도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의 용기를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런 용기들과 재질이 같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정말 가끔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추천이 아니야, 권고드릴게요. 샴푸랑 바디워시 같은 씻는 제품을 소분하는 건 엄청 흔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위험해요? 솔직히 위험한 물질이 아주 그렇게 치명적인 물질은 아니겠지만 그런 물질들이 용출되었을 때 린스오프니까 씻어내는 거니까 어쨌든 나와도 씻어내니까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소분할 바에는 여행용 제품 아니면 샘플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사서 쓰셔라. 괜히 저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크림 같은 것들이 쓰기 불편한 그런 알루미늄 용기를 괜히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러분, 알루미늄이라고 써도 괜찮냐? 아니요, 알루미늄도 안 괜찮다고. 내가 지금 뭐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봐 지금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알루미늄도 산화라든지 그런 것들의 촉매가 될 수 있고 제형을 깨뜨릴 수 있고 진짜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제발 그냥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가끔씩 향수 잘 쓰는 개꿀팁 하면서 막 용기 안에다가 바세린 같은 거 덜어가지고 녹인 다음에 일단 녹이는 것부터 문제야. 녹일 때부터 플라스틱이 뜨거운 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냥 막 드라이기로 쐬고 있어. 용기에다가 바세린 넣어가지고 막 녹이고 있어. 거기서부터 문제라니까? 근데 거기다가 향수 같은 걸 막 칙칙 뿌려가지고 막 고체 향수를 만들었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거든요?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첫 번째로 플라스틱을 그렇게 가열한 것도 문제고 두 번째로 플라스틱에 매우 공격적인 그런 향을 플라스틱에 넣는다는 것도 정말 문제고 세 번째로 바세린이라든지 물질과 저런 향수를 혼합했을 때 향이 바뀌어요. 시트러스 같은 거 아니면 여러분 잘 만들어진 향수 같은 거 저렇게 막 만들어봐 내가 안 말릴게 그냥 만들어보면 향이 바뀌어. 여러분들이 원래 좋아하던 향수의 그 향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화장품 회사들만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 너무 한 브랜드 몰아가기가 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부디 좀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화처럼 느껴졌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하는 건 죄송한 거고 안전하게 쓰세요. 오늘의 요약, 다이소 용기가 쓰레기냐? 아니요. 화장품이 쓰레기냐? 아니요. 같이 쓰면 쓰레기가 된다. 이런 화장품을 만들 때 용기도 신경을 써, 제형도 신경을 써, 운송할 때 온도도 신경 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인데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섞는다? 진짜 위험한 선택이다. 여러분 부디 안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이프도 그럼 끝.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이거 좋아요. 이거 그 에르메스 향수거든요. 운자르댕 수르닐 오드 뚜알렛이거든요. 이거 향 좋다 여러분. 이거 향 좋다. 이걸 왜 갑자기 추천하느냐? 이게 54,000원인가 62,000원인가 밖에 안 한다. 여러분 에르메스를 6만원 아래로 즐길 수 있다? 개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왜냐면 나만 쓰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쓰면 약간 홍대병 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